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창원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기분 나쁘고 맘상하는 비교질, 차별질 실컷 당하다가 결국 손절을 선택하기도 했었죠. 대놓고 비교하고 차별하는 거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것만큼 기분 더럽고 비참한 것도 없을 겁니다. 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비교당하고 차별당하면 그런 제 인생까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 기분을 저에게 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저한테 꽤 잘해주셨고 저도 어머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는 있지만 시아버지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왜냐면 시아버지는 시댁 가족들과 왕래를 안 하고 사시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 황혼 이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이혼 후 귀농을 하신 아버님은 멀리 떨어진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산 분할식으로 창원집을 어머님에게 넘기게 되셨어요. 아버님은 시골에 집이랑 땅이 있기 때문에 집은 그냥 어머님 주시고 끝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지만 별로 안 좋게 끝나신 거기 때문에 이혼 후 왕래나 연락은 거의 없으십니다. 아버님은 시골 내려가셔서 거기서 뒤늦게 같이 사시는 분을 만났다고 했는데 결혼은 아니고 동거라고 하셨어요. 어쨌든 그분 가족들하고 잘 지내시는 것 같았기에 어머님이나 저희 남편, 시동생하고도 거의 연락 없이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혼식 할 때 아버님을 딱 한 번 본 게 다일 정도예요. 남편도 아버님한테는 굳이 연락할 필요 없다고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하여튼 어머님은 이혼하면서 아버님에게 받은 집이 있었고 그 집은 34평대에 20년 정도 된 아파트였습니다. 아파트 주변 인프라가 좋아서 20년 된 아파트라고 해도 시세가 나쁘지 않고 내부도 널찍하고 좋습니다. 어머님과 시동생 둘이서 살기에는 조금 넓다 싶을 정도로요. 저희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고 시동생은 IT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도 20명 정도 되고 규모도 좀 있습니다. 시댁 형편 자체는 평범한 편인데 시동생은 나름 잘 나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다 보니 자수성가한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돈을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시동생은 어머님의 자랑거리기도 했죠. 저는 남편과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저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워낙 좋아하고 일도 적성에 잘 맞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어린이집 교사라고 하니까 나중에 아이 낳으면 잘 키우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원종이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사나 싶었는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연애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참한 색시감까지 데리고 왔어 그래. 라고 하셨어요. 원중이는 남편의 이름입니다. 효중이는 시동생의 이름이고요. 어머님은 제가 참해 보인다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도 어머님의 성격이 밝아 보이셔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정말 잘 지냈어요. 어머님과는 모녀 사이 마냥 애틋한 고부 사이까지는 아니었을지언정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지냈으니까요. 저도 어머님께 불만이랄 게 전혀 없었고 어머님 뵈러 시댁 가는 것도 별로 싫을 게 없었죠.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중에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 정도면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면서부터 어머님과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는 어머님과 저의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일방적인 비교와 무시가 시작된 거였죠. 바로 저와 동서와의 비교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여자는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시동생보다는 3살이 어렸고 페이닥터로 일한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게 너무 기쁘셔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실 정도였습니다. 주변에 자랑 전화도 하셨죠.
우리 효중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며느리 될 애가 의사야. 소아과 의사. 그래. 나 의사 며느리 맞잖아. 하시면서요. 저렇게까지 좋으실까 싶기도 했지만 며느리를 환대하시는 건데 제가 안 좋게 볼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동서가 들어오고부터 가만히 있는 저를 완전 찬밥 취급하시는 겁니다. 동서한테 잘해주시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저를 무시하실 이유는 없는데 말이죠. 시작은 결혼 후 동서가 시댁으로 첫 인사 오는 날이었어요. 평일 오후에 시댁에 모여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어린이집에서 퇴근해서 바로 가려고 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 직장과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각자 시댁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동서 온다고 어머님이 음식 준비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좀 일찍 가서 거들어 드려야겠다 생각하며 서두르고 있었죠. 그런데 차에 올라타려는 순간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너 아직 출발 안 했지? 이제 차 타려고요. 그러면 우리 집으로 오지 말고 지연이가 회를 좋아한다니까 용원동 가서 신선한 모둠회 좀 사와. 그냥 동네에 있는 횟집 가면 양도 적은데 비싸기만 하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이 말하시는 그 동네는 횟집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예요. 아무래도 회가 더 신선하고 가격도 좋은 건 맞는데 뜬금없이 저보고 거기 가서 회를 떠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 동네가 제가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차로 좋기 30분 정도 걸리는 곳입니다. 게다가 출퇴근 시간에는 더 막히고요. 그런데 구태여 거기까지 가서 회를 사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머님, 지금 가면 차 막혀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냥 동네에서 사갈게요. 아, 여기 근처에 회 괜찮은 데가 잘 없어서 그래. 좀 갔다 와. 그렇게 안 멀잖아. 안 멀긴요. 왕복으로 1시간 걸리는데. 어차피 효중이하고 지연이는 일이 늦게 끝나서 7시 반 넘어야 온대. 그러니까 좀 천천히 와도 돼. 지금 출발하면 시간 딱 맞겠다. 가서 사와. 하시더라고요. 동서한테 신선한 회 먹이고 싶다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사오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됐죠. 기분도 좀 상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시는 거니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그렇게 왕복 1시간에 걸려 회를 받아왔어요. 퇴근차로 꽉 막힌 도로에 있다 보니 짜증도 났고 배도 너무 고팠지만 그래도 동서가 새 식구 됐다고 챙기시는 건가 보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도착하고 나서였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 보니 다들 이미 식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식사도 끝물인 겁니다. 저는 오지도 않았는데 식사를 다 한 것이었죠. 저는 회를 들고 황망하게 서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시간이 막 7시 됐을 때였거든요. 어머님이 둘째네는 7시 반 넘어야 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7시에 도착해보니 이미 다들 식사를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저희 남편까지도요. 저한테 전화 한 통화 없이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기다리다가 먼저 먹었다. 지연이도 오늘 진료가 많아서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고. 그 말 듣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용원동 가서 회 떠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왕복 1시간이라고 했는데 저 지금 거기 갔다가 알았으니까 얼른 손 씻고 와서 앉아 하면서 제 말을 자르시더라고요.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일단 상에 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손 씻고 와서 앉았는데 자기들끼리 밥을 다 먹어서 반찬들도 별로 남지도 않은 거예요. 뭐하니? 네 밥 네가 떠와서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떠주리? 기분이 너무 상해서 솔직히 밥도 안 먹고 싶었는데 꼬장 부리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밥을 조금 퍼왔어요. 근데 제 몫으로 따로 놔두신 음식도 없는 겁니다. 남은 음식들 제가 처리하는 것 같아서 기분도 너무 나빴기에 그냥 제 국하고 대충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사온 회를 동서에게 내밀더라고요. 자, 지연아, 회 좀 먹어봐라. 어머님,
저 배불러요. 이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어머님 드세요. 아유, 그거 먹고 뭐가 배가 불러? 그렇게 작게 먹어서 날씬한 건가? 요새는 날씬한 사람들이 더 관리해.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그냥 어색하게 웃고 말고요. 어머님은 동서에게 몇 번 더 권하고 아들들한테도 권했는데 안 먹는다고 하니 저한테 영아야, 너 먹어. 힘들게 사왔는데. 그러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하니 저더러 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벙쪘습니다. 왜냐면 저는 회를 안 먹고 그걸 어머님도 아시거든요. 어머니, 저 회 안 먹잖아요. 해산물도 안 먹고. 그 말에 어머님은 저를 흘겨보시더라고요. 아이고, 네가 무슨 3, 4살애니? 뭔 밥투정을... 밥투정이 아니라 해산물 먹고 예전에 심하게 체한 뒤로는 입에도 못 댄다고 말씀드렸는데 알았다 알았어. 식사나 마저 해. 저는 진짜 밥이고 뭐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론 어머님이 오늘따라 나한테 왜 이렇게 차갑게 구시는 거지 싶기도 했어요.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한테는 바짝 엎드리고 저한테는 함부로 막말을 시작하신 게요. 시댁에 어쩌다가 다 같이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어머님과 대화를 하기 위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종종 어머님께 이런 영양제도 좋다더라, 건강검진 받으실 때 이런 것도 해보셔라 등등 제가 아는 건강 정보 등을 얘기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TV에서 본 거나 주변에서 들은 거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러면 예전에 어머님은 그러니? 너는 아는 것도 참 많다. 네 말대로 해봐야겠다. 잘 그러셨어요. 그런데 의사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제가 저런 얘기를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코웃음 치며 영아야, 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니? 의사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안 창피하니? 그러면서 무안을 확 주십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어제 건강 관련해서 방송하길래 거기서 본 거 말씀드린 건데. 그 말에 동서도 웃더라고요. 근데 형님, TV에 나오는 건 광고가 더 많아요. 오죽하면 그런데 나오는 의사를 쇼 닥터라고 하겠어요. 의사 명함 달아도 그 사람들 다 돈 받고 대본 읽어주는 것 뿐이에요.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머쓱했습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한 건데 어머님이나 동서나 너무 무안주든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동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의학 지식 관련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 제가 아는 거랑 좀 달라서 내가 알기론 이렇던데 그렇느냐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거기다 대고 또 저한테 무안을 주시면서 예, 너 의사 앞에서 아는 척 똑똑한 척 하지 마. 내가 다 부끄럽다. 지연이가 어련히 너보다 잘 알겠지. 그러시는 겁니다. 의학 정보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 정보였는데도 저렇게 말하시는 거였죠. 그렇게 자꾸 무안을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머님은 둘째 며느리를 보고 있으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셨어요. 우리 의사며느리 대놓고 그러신 적도 많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차별을 하셨습니다. 저는 결혼한 후로 당연히 어머님 생신을 꼬박꼬박 챙기는데요. 반면 어머님은 제 생일이 언제인지도 모르세요. 저한테 물어보신 적도 없고요. 근데 모르셔도 아무 상관 없거든요. 아들이면 몰라도 며느리 생일까지는 모르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서한테는 바로 생일이 언제냐 물어보시더라고요. 동서가 생일 날짜를 말했는데 2달 정도 뒤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머, 얼마 안 남았네. 뭐 갖고 싶어? 우리 의사 며느리. 하시더라고요. 동서는 새침한 표정으로 으쓱했습니다. 따로 필요한 거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2달이나 남았는데요, 뭐. 그래도 내가 이거 달력에 적어놔야겠다. 안 그러면 까먹거든. 하면서 달력에 체크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이 참 섭섭하고 쓸쓸해서 가만 보고 있으니 어머님이 저를 힐끗 보시더니 물어보셨어요.
영아, 너는 생일이 언제라고 했지? 내가 까먹었네. 물어보신 적이 없는데 까먹었다고 하시면서 물어보시긴 했습니다. 저는 이번 달 말이에요. 이번 달 말? 정말? 네. 얘 혹시 선물 받고 싶어서 뻥치는 거 아니야? 마침 물어봤는데 이번 달 말이라고? 그게 말이 돼? 얘 원중아, 네 마누라 생일 진짜 이번 달 말이야? 그러시는 겁니다. 갑자기 저를 생일 선물 받고 싶어서 뻥치는 사람 취급하면서요. 진짜 왜 저러시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진짜 이번 달 맞다고 했어요. 아, 그래? 너도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괜찮아요, 어머님. 나중에 서운하네 뭐네 하지 말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말해. 내가 하나 사줄 테니까. 그렇다고 너무 쓸데없이 비싼 거 고르지 말고. 하시더라고요. 누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나요? 어머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진짜 서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뒤에 저한테 다시 생일에 관해 묻지도 않으셨고요. 제 생일날에도 문자 한 통 안 주셨습니다. 저럴 거면 굳이 저한테 왜 물어보셨나 싶더라고요. 반면 동서의 생일날에는 이렇게 대놓고 차별을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잘 챙겨주셨어요. 동서 생일 때 동서한테 따로 시댁에 오라고 하셔서 미역국에 갈비, 잡채 딱 생일상 차려주셨다고 했고 선물도 백화점 가서 50만 원 상당의 가방 사와서 주셨대요. 저희 어머님 완전 짠순인데 50만 원 쓰신 거면 진짜 많이 쓰신 겁니다. 저한테는 10,000원짜리 핸드크림 하나 사주신 적이 없는데 동서한테는 50만 원짜리 가방을 사주신 거예요. 그 얘기 동서한테 전해 듣는데 와,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동서한테 질투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대놓고 이러시니까 어머님은 내가 밉고 싫은가 싶은 생각마저 들고요. 며느리가 2명이면 그래도 엇비슷하게라도 챙겨주시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아예 모르게 몰래 하시던가요? 그런데 너무 대놓고 저러시니까 진짜 자존감 떨어지고 기분 나빴습니다. 심지어 동서는 어머님이 그렇게 챙겨주시는 걸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저한테 생일 지나고 전화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생일이라서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기어코 시댁에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생일 챙겨준다고. 짜증나게. 아, 그랬어? 거절했는데도 결혼하고 첫 생일은 내가 챙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약속 있다니까 약속 끝내고라도 오래요. 줄 거 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속 취소하고 갔더니 밥하고 미역국하고 갈비찜? 그런 거 해놓으셨더라고요. 잡채하고. 저 살쪄서 그런 거 잘 먹지도 않는데. 그래도 어머님은 동서 챙겨주려고 그러셨나 보다. 나는 그런 거 받아보지도 못했어. 차라리 안 받고 싶어요. 그리고 선물이랍시고 가방 주는데 저 그런 가방 쓰지도 않거든요. 막 50만 원짜리라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저 가방은 명품 브랜드만 쓰는데 그런 중저가 브랜드 들고 다니고 싶지도 않고 디자인도 너무 올드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쓰시라고 하니까 저한테 계속 들고 다니라면서 큰맘 먹고 샀다면서. 동서는 오히려 어머님이 사준 선물을 질색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동서는 어머님의 선물이 너무 싫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동서 좋아하고 잘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 같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냥 관심 안 가지고 전화도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저희 병원 근처에 온다고 그러시고. 너무 싫어요. 형님한테는 안 그러시죠? 저는 차라리 형님이 부러워요. 저한테도 형님한테 하시는 것처럼 무관심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서의 푸념 아닌 푸념을 듣는데 참 입맛이 씁쓸하더라고요. 동서도 분명 제가 차별받고 무시당하는 거 봤을 텐데도 저렇게 말하는 게 얄밉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뭐라고 하든 시큰둥 저보고 예민하다고만 합니다. 엄마 딴에는 의사 며느리 맞이해서 좋아서 그러신가 보지. 그냥 그러려니 해. 당신도 처음에 결혼했을 땐 잘 챙겨주셨잖아.
동서 잘 챙겨주시는 건 나도 상관없어. 근데 왜 자꾸 가만히 있는 나를 까내리느냐고. 엄마가 언제 그랬어? 그건 당신 자격지심이야. 자격지심? 지금 말 다 했어? 내가 옆에서 보기에 그냥 재수 씨 칭찬하려고 하다 보니 몇 번 장난식으로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것뿐이야. 장난? 당신이 당해도 그걸 장난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짜증을 확 내더라고요. 아, 나더러 어쩌라고. 그럼 엄마한테 직접 말하던지 차별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럼 나한테도 하지 마. 나더러 어쩌라는 거야. 그렇게 안 입고 오면 당신도 의사하지 그랬어. 저게 말인가요? 오히려 저한테 자격지심이라고 하면서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저희 친정에서 저렇게 당했으면 난리치면서 다시는 처가댁 안 가겠다 할 사람이 제가 당하니까 남일인 척 저러는 겁니다. 저는 어머님 관련해서 남편한테도 진짜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그전까지 시댁에 종종 잘 갔는데 어머님 저러시는 게 정 떨어져서 웬만해선 안 가려고 했습니다. 오라고 하셔도 핑계대고 남편만 보냈던 적도 많아요. 그걸로도 어머님이 서운해하셨는데 가면 무시하고 면박 주는데 가고 싶겠나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고 저희 친정 부모님이 시어머니 갖다 드리라고 배를 한 박스 사서 주셨어요. 그리고 당일날 시댁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주신 건데요. 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힐끗 보시더니 그래. 저기 갖다 놔라. 이번 명절엔 쓸데없이 배가 너무 많이 들어오네. 사과가 들어오면 좋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 기분이 또 확 상했죠. 기껏 친정 엄마가 챙겨주신 건데 쓸데없이 배가 너무 많이 들어오네 라고 하셨으니까요. 기분 상해서 어머님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동서가 왔는데 동서도 배를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니, 친정엄마가 과일 많이 들어왔다고 이거 주셨어요. 심지어 동선에는 일부러 사온 것도 아니고 많이 들어왔다고 하나 갖고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이고 배가 좋기도 해라. 크고 먹음직스럽네. 드시지 뭐하러 우릴 주셔. 저희 집엔 많이 들어와서요. 잘 먹겠다고 말씀 전해드려. 아니다. 내가 나중에 감사하다고 문자 보내마. 네, 그러시는 겁니다. 똑같은 배를 가지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보라고. 저렇게 차별하시는 거라고요. 남편은 그냥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 있었는데 심지어 집에 갈 때도 기분 상하는 일은 또 있었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동서는 먼저 가봐야 된다고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잠깐 기다리라면서 작은 방에서 선물 세트 들고 와서 갖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작은 방에서 선물 세트 보자기를 다시 싸시는 걸 우연히 봤는데 자연산 송이버섯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동서에게 친정에 갖다 주라고 자연산 송이버섯을 주신 거였죠. 그렇게 동서네가 먼저 갔고 저희는 두어 시간 더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동서는 안 잡더니 저희 보고는 좀 더 있지 뭘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고 핀잔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니 또 궁시렁거리시고요. 그러면서 선물 세트 사놨으니까 알아서 들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작은 방으로 가서는 작은 종이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엄마, 이거 맞아요? 그래, 그거 들고 가라. 그런데요, 남편이 들고 있는 건 견과류 세트였습니다. 동서네랑 저희 집이랑 다른 선물을 준비하신 거예요. 가격으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동서네 건 최소 20만 원 이상일 거고 제 건 2, 3만 원짜리 10배가 넘게 차이 났습니다. 와, 그거 보는데 진짜 현타 제대로 오더라고요. 어머님이 동서와 나를 생각하는 게 딱 이거구나 싶고 서운하다 못해 피가 확 식을 정도였습니다. 그전에는 섭섭하다, 왜 저러시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라면 그 선물 세트 받아드는데 그냥 어머님에 대한 미운 정마저도 다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저는 남편한테서 그 선물 세트 뺏어 들고 다시 작은 방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나왔어요. 어머님이 쟤는 인사도 안 하고 가느냐, 선물은 왜 놔두고 가느냐고 등 뒤에서 소리 지르셨지만 무시하고 그냥 나갔어요. 남편도 급하게 따라와서 왜 그러느냐고 하더라고요.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우리 엄마가 드린 배 선물 세트는 쓸데없는 선물이고 동선에서 준 배 선물 세트는 귀한 선물이야? 어머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차별도 정도껏 해야지. 너무 대놓고 저러시니까 이제는 그냥 웃겨. 아,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래. 당신이 더 편하니까. 편하면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왜 편한데? 의사 둘째 며느리는 불편해서 조심스럽고 나는 편해서 막대해도 되나 보네? 그런 말이 어딨어. 유치하게 왜 이래? 당신 엄마가 먼저 유치하게 낳았잖아. 당신 엄마? 지금 말 다 했냐? 그래서 꼬장 부린다고 엄마가 준비한 선물 세트도 안 들고 오고 인사도 안 하고 나오냐? 아, 견과류 세트? 한 2만 원이나 하나? 당신 엄마가 동서한테는 뭐 줬는지 알아? 자연산 송이버섯 세트 주셨어. 가격으로 치면 20만 원 넘을 거다. 이래도 차별이 아니야? 최소한 눈치껏 나도 한 7, 8만 원짜리 정도는 해주시지. 내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우리 친정 부모님까지 싸그리 무시를 당해야 돼? 당신 엄마가 뭔데? 저도 화가 나서 격분했고 남편도 제 말에 그냥 한숨 쉬더라고요. 아, 무슨 돈 가지고 그래. 가격이 뭘 그렇게 중요하다고. 당신 참 내로남불이네. 우리 집에서 형부네 애는 20만 원짜리 선물 세트 주고 우리 집에는 2만 원짜리 줘도 그렇게 말할 거야? 나 참고 참았는데 진짜 너무하시네. 나 앞으로 어머님 안 봐. 여보, 당신 혼자 봐. 어머님도 그렇게 귀하고 좋아 죽겠는 둘째 며느리나 실컷 보시라고 하고. 그렇게 말하고 저는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굳은 얼굴로 한숨만 푹푹 쉬고요. 그런 차별과 비교 직접 당해보면 정말 기분이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친정에 닿아서 차에서 내렸을 무렵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받기도 싫었는데 그래도 이참에 저도 할 말 다 하자 싶어서 받았습니다. 네. 너 아까 왜 그러고 간 거야? 그게 무슨 태도야? 선물 세트 놓고 간 거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 기껏 생각해서 사놨더니 너 그게 어디서 못 빼어먹은 태도야? 기껏 생각해서 사신 거예요. 뭘 기껏 생각하셨는데요? 의사 둘째 며느리는 좋은 거 사주고 저는 뭘 사주면 대충 때울까 그거 생각하신 거예요? 뭐가 어째? 얘가 미쳤나? 너 지금 뭐라는 거야? 제 말에 남편이 폰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저는 남편 피해서 걸음을 옮기며 통화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요. 사람 무시해도 정도 것이죠. 저희 부모님이 주신 배 선물 세트 보고는 쓸데없는 거라고요. 내가 언제? 제가 다 들었어요. 그래놓고 동서도 똑같은 배 선물 세트 들고 왔는데 저한테 하신 말씀이랑 아예 다르던데요. 어머니,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님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제가 어디까지 참아야 되나요? 야, 너 둘째한테 자격지심이 있냐? 형님이라는 게 별 생각도 없이 한 말 가지고 꿍 해가지고 동서 질투나 해? 대놓고 비교질 당하고 차별질 당하면요. 그 어떤 사람이든 기분 나쁘고 정 떨어져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 봐라. 너 뭐 잘못 먹었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지 혼자 날뛰고. 이런 일 한두 번 아니에요. 얼마나 수도 없었는 줄 아세요? 툭하면 동서하고 비교하시는데 저도 더 이상 못 참겠다 그 말입니다. 못 참겠으면 네가 어쩔 건데. 그래, 나도 사람이야. 잘난 의사 며느리가 더 좋아 보이지 않겠니? 아닌 말로 너랑 지연이가 급이 같냐? 지금 급이라고 하셨어요? 그래, 의사 동서한테 열등감이나 갖고 참 못났다 너도. 며느리들끼리 급 나누고 차별하는 어머님만큼 못났을까요? 뭐야? 그 순간 남편이 제 폰을 뺏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더니 저한테도 그러더군요. 야, 너도 그만 좀 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아냐. 시어머니는 며느리 개무시해도 되고 나는 무조건 참아야 돼?
아휴, 미치겠다 진짜. 나 분명히 말했어. 다시는 어머님 안 본다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친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담배 피고 온 건지 한참 뒤에나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는 일절 티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차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남편과는 그 뒤로 일주일 정도 냉전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혼까지 고려해볼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당연하고 남편한테도 정 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뒤 남편이 그래, 당분간은 엄마 보지 마. 그렇게 당신이 엄마 보기 싫고 기분 상하면 연락도 하지 말고 가지도 말자. 나만 갈 테니까. 이제 됐지?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좀 풀자. 나도 이 정도면 많이 물러난 거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어머님 보지 말자고 일 있어도 자기만 간다고 하니까 저도 일단은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8개월 넘게 어머님하고는 왕래 없이 지냈어요. 그 기분 나쁜 차별 안 당하니 저도 마음이 훨씬 나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어머님에게 받은 그 상처는 고스란히 제 속에 남아 있었죠. 그런데 8개월이 넘어갈 무렵 저는 그맘때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들 만한 것이었죠. 잘 사는 줄 알았던 시동생과 동서가 돌연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들었을 땐 이혼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혼 확정되어서 서류까지 냈다는 겁니다. 남편으로부터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저는 몹시 놀랐죠. 도대체 왜? 실은 효중이 사업이 안 좋아진 지 조금 됐어. 도련님 사업이? 잘 됐잖아. 실은 사정이 안 좋은 지는 좀 됐대. 지금 폐업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안 좋아서. 그 정도야? 그걸로 재수 씨하고 허구한 날 싸웠대. 재수 씨도 효중이 사업 잘 되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다 빚이고 망하기 직전이라는 거 알고 사기 결혼한 거냐고 난리쳤다고. 너무 놀랍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혼한 아내에게도 또 본가 식구들까지도 잘 되는 척 속였다는 게요. 그 정도로 사정이 어려웠으면서 저희 앞에서는 문제없고 잘 되는 척 계속 흑자인 척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미 직원들도 진작에 다 내보냈고 투자자들도 다 발을 빼서 망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남편한테 그 근황을 들었을 때 좀 놀라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의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결혼하고 2년도 안 돼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이어서 전해주는 말은 더 경악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의사 며느리 이제 없어지셨네. 비꼬지 마. 아직도 그래? 엄마도 자기한테 그렇게 한 거 후회 많이 하셔. 이제 와서 됐다 그래. 진짜 이럴래? 나이 드신 분이 미안해하는데. 의사 며느리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신 것도 어이없네. 적적하실 텐데 당신이라도 어머님 댁 자주 가드려.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표정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할 말이 있는데 우물쭈물 하는 느낌이었죠. 뭐야? 실은 엄마 집 이제 없어. 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뭔 소리해? 왜? 설마 그 집 팔아서 도련님한테 주셨어? 맞아. 효중이 힘들다고 해서 엄마가 집 팔아서 보태주셨대. 언제? 좀 됐어. 당신은 알고 있었어?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당신이 엄마 얘기하는 거 싫어하니까. 이게 단순한 어머님 얘기야? 그래서? 그럼 어디서 지내시는데? 실은 효중이 이혼 얘기 오가는 거 엄마랑 합가해서 그런 것도 있어. 엄마가 효중이네 집 들어갔거든. 저는 이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제가 어머님하고 왕래를 끊었다지만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다 안 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동서네랑 합가를? 그래서 동서가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한 거야. 참나. 아니 근데 당신도 참 그렇다. 이런 얘기는 언질이라도 해줬어야지. 그러면 어머님은 계속 도련님네 지내는 거야? 근데 실은 효중이네 집도 이제 나가줘야 돼. 뭐?
이혼했잖아. 그 집이 재수씨네 지분이랑 반반이거든. 근데 효중이네 지분은 효중이가 회사 빚 갚는 데 쓴 모양이야. 뭐? 동선애가 집 정리하고 자기 목 돌려달라고 그래서 엄마하고 효중이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어져서. 그 말을 듣는데 뭔가 머리에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잠깐만, 그 말을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여태까진 속이고 있다가? 설마 우리 집에 모시고 오겠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지? 속이다니 뭘 속여. 그냥 당신이 듣기 싫어하니까 말 안 한 거지. 그리고 엄마나 효중이가 오갈 데가 없어져서 당분간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면. 미쳤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어머님과 도련님을 저희 집에 데리고 올 작정이었던 거예요. 절대 안 돼. 누구 맘대로. 제 말에 남편도 인상을 쓰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이 집이 너만의 집이야? 아니잖아. 그 집의 지분은 남편과 저 반반 냈습니다. 지분은 그렇긴 하지만 지분과 별개로 갑자기 어머님과 시동생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니요. 제가 어머님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다시는 안 보고 살고 싶을 정도로 빈정상해 있는데 저렇게 말하니 어이가 없었죠. 이 집의 반은 내 거야. 그러니까 반은 내 거잖아. 근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고. 말이 되는 소리래. 이 집에 너 혼자 살아? 엄마랑 효중이는 당장 어디서 살란 말이야. 그걸 나한테 왜 그래. 그렇게 무턱대고 집을 왜 파시는데. 아들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엄마도 마지못해 그러신 거지. 어찌됐든 나는 어머님하고 같이 살 생각 눈꼽만치도 없어.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내가 모시고 오면 어쩔 건데?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모시고 온다고? 그래. 그럼 이혼이지. 뭐? 이혼? 그래. 그렇게 네 맘대로 할 것 같으면 이혼이지. 이혼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해? 와, 그래. 나도 너 이렇게 정없고 치사한 여잔 줄 몰랐다. 이혼해. 남편도 이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싸우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저는 안 받았는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못해 받았습니다. 영아야, 잘 지냈니? 목소리부터 돌변하시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었죠.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긴. 우리 며느리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네가 통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렇게 섭섭했어?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화해하자. 무슨 화해를 말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머님하고 보고 싶지 않은데요. 예, 명색이 내가 시어머니인데 너도 좀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내가 그래도 먼저 풀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너도 못 이기는 척 좀 받아주고 그래야지. 동서하고 도련님 이혼했다면서요. 그래서 어머님 오갈 데 없으시다고. 원중이한테 들었니? 아휴, 그래.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니다. 효중이 생각하면 잠도 안 와. 사업도 어려워지고 지연이 걔는 효중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이혼하자 그러고. 아니 뭐 그런 기집애가 다 있어. 힘들어도 같이 이겨내는 게 부부지.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바로 이혼? 나 참 뭐 그런 싹바가지 년이 다 있는지. 지가 의사면 다야? 시어머니 앞에서 콧대나 세우고. 내가 이제 와서 말이지만 지연이 걔 얼마나 싸가지 없고 어른한테 함부로 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네 부모 욕먹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와서 동서 욕을 하는데 참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 어머님이 내가 참 어리석었지. 의사가 뭐라고. 걔가 의사라고 나한테 뭐 좋은 거라도 있니? 그냥 새 식구고 그러니까 잘해준 거지. 근데 네가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영아야, 내가 깨달은 게 참 많아. 너 같은 며느리도 없는데 말이지.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는 너 서운하게 안 하마. 나한텐 며느리라고 이젠 너뿐이다. 하시는 겁니다. 저 개무시할 땐 언제고 오갈 데 없어지니 저한테 말투부터 바뀌시는데 가뜩이나 없던 정 더 떨어지더라고요. 너 왜 말이 없어? 어머님,
뭐라고 하시든 저 어머님하고 다시 왕래할 생각도 없고 더더욱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하실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헛쓰고 그만하세요. 제 말에 어머님 다시 목소리 돌변해서 화를 내시더군요. 뭐야? 헛쓰고 그만해? 너 말 다 했니? 시어머니가 이 정도 숙이고 들어가면 너도 적당히 받아줄 생각을 해야지. 제가 왜요? 이거 아주 웃기는 애네. 야, 그 집 파는 내 아들 건데 네가 왜 그러는데? 내가 내 아들 집 들어가서 살겠다는데. 반은 제 거니까요. 그래? 그러면 반만 우리가 살면 되겠네. 반 제대로 나눠서 반반 살자. 장난치세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될 건 뭐야? 내가 좋게 얘기했더니 됐어. 나도 너랑 안 풀 거다. 나는 내 아들 집 들어갈 거야. 반은 내 아들 건데 네가 뭔데? 주말에 짐 싸서 들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하고 전화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어머님의 막무가내 태도를 보는데 속이 다시 부글부글 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따지니 남편 역시 자기 엄마 모시고 올 거라고 큰 소리 탕탕 쳤어요. 그걸로 또 대판 싸웠죠. 저는 진심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이랑 시동생까지 합가해서 같이 살 바에야 그냥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남편의 이기적인 태도도 신물나고요. 그래서 진지하게 이혼을 염두에 두고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던 와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런 사실까지 나한테 속이다니 큰 충격을 받았죠. 진짜 남편 포함 시댁 식구들에게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러던 와중 정말 주말이 되니 짐 싸들고 오신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팔짱 끼고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콧방귀 끼더니 시동생하고 당당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거실에 떡하니 짐 놔두고는 앉는 거예요. 큰 짐들 어지간한 건 다 정리했는데 그래도 좀 있다. 그런 것들은 용달 불러서 드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우리 방은 치워놨니? 라면서 거들먹거리시더라고요. 저 그 모습 가만 보다가 어머님하고 시동생 짐 들었습니다. 제가 방에다 짐 옮겨주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저는 그거 들고 현관에 놔뒀어요. 그 모습에 남편, 어머님, 시동생 펄쩍 뛰었죠. 너 지금 뭐하니?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이혼 서류 들고 와서 앞에 내려놨습니다. 이혼하자. 그리고 당장 너네 엄마랑 너네 동생 데리고 나가. 너도 같이 나가면 더 좋고. 이게 진짜 누구 맘대로? 야, 이게 보자 하니까 이거 반은 내 아들 집이야. 그 말에 저 코웃음 쳤습니다. 작작 좀 하세요. 이 집 담보로 대출받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요? 그 말에 남편하고 시동생 웃음기 사라지더라고요. 네, 제가 알아보니 남편은 그 집 담보로 저 몰래 대출을 꽤 받았더라고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로 받았으니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은 거죠. 저는 아예 몰랐습니다. 진지하게 이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찾아보다가 알게 된 거죠. 아마 시동생 사업 자금으로 도와준 거겠죠.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진짜 어이가 없다.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으면서 나한텐 한마디 말도 안 해. 너나 너네 식구들이나 진짜 소름 끼쳐. 그런 주제에 반은 내 집이니 뭐니 그딴 소리래? 이 집 팔아서 지분 나눈다고 해도 너는 그 돈으로 네가 받은 대출 갚으면 끝이야. 나머지는 다 내 거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남편 그 말에 아무 말 못하고 어머님이나 시동생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다 한 통속이었던 거죠. 이혼 서류 도장 찍어. 이혼하자. 그리고 이 집 내놓을 거니까 집은 확실히 나눠서 정리하자. 네 몫으로 대출 갚으면 되겠네. 나는 내 몫 챙겨서 나갈 거니까. 여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는 나한테 이런 사실까지 다 숨기고 결혼해도 네 가족만 중요하디? 효중이 사업이 잘 풀릴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고. 변명 필요 없고 이혼 서류 도장 찍어. 제 단호한 태도에 어머님도 저를 붙잡더라고요. 영아야, 미안하다. 효중이가 사정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원중이도 어쩔 수 없이 그랬어. 형제끼리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놓으세요. 어머님은 도대체 얼굴이 몇 개나 되시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상황에 따라 참 잘도 달라지시네요. 이 집 파는 어머님 아들 집이요.
이 집의 반은 어머님 아들이 아니라 은행 거 아닌가요? 반은 제 거고요. 나가세요. 우릴 보고 어딜 나가라고. 진짜 매정도 하다. 제 할 바 아니에요. 이혼할 건데 그런 것까지 제가 다 알아야 되나요? 여보, 다 나가라고. 한 통 속으로 나 속일 땐 언제고. 나가! 그렇게 저는 남편과 어머님, 시동생까지 다 쫓아내고 바로 부동산에 집 내놓고 이혼 준비 시작했습니다. 대출 끼어 있는 거 알리고 금매로 집 내놨고 금매다 보니 빨리 팔렸어요. 남편 몫은 대출 갚는 데에 다 쓰였고 나머지는 다 제 몫으로 갖고 가기로 했죠.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우겨서 변호사 사서 이혼 소송하려다가 뒤늦게 말 바꿔서 협의 이혼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재산분할 정리할 때 들어보니 남편과 시동생 어머님은 그나마 남은 돈으로 방 한 칸짜리 원룸 하나 구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사업은 결국 도산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으로 셋이서 먹고 산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어머님과 아들 둘이서 복닥거리며 지낸다는데 참 그 꼴이 우습게 됐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 바꾸라고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거라고 이제 와서 그러던데 웃기지도 않습니다. 그때 한창 차별할 땐 모른 척 하더니 이제 와서 아쉽냐고 어머님 모시고 잘 살아보라 그랬죠. 어머님이 의사 며느리만 잘났고 최고라며 저랑 그 지독한 차별만 안 했어도 저도 이렇게까진 안 했을 겁니다. 좀 불편해도 저희 집에 모셨을 거고 나름 같이 살면서도 잘해드리려 노력했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아들 둘 다 이혼시키고 집에서도 쫓겨난 건 결국 어머님이 다 자초하신 겁니다. 그놈의 의사 타이틀이 뭐라고. 오히려 어머님에게 진심으로 대하려던 저한테 함부로 하시고 막 대하시더니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도움받을 곳 하나 없게 되신 거죠. 어머님 말 맞다나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고 해서 딱히 혜택 보신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차별하고 둘째 며느리만 우쭈쭈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어머님이 그렇게 둘째 며느리한테 설설 긴 것도 제 생각으론 일종의 시녀 콤플렉스 같은 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까지 덩달아 시녀 만들려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자처해서 시녀 되고 싶지도 않고 그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체로도 남 부끄러울 것 없이 열심히 살고 있고 직업으로 그런 무시나 괄시받을 이유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재혼 생각은 딱히 없지만 만약 한다고 해도 상대방 가족들을 특히나 잘 봐야겠다 싶습니다.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줄 수 있고 몰래 속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저는 제 자존감 잘 지키면서 보란 듯이 잘 살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